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여기 노트북이 있는데요. 노트북의 SSD 용량이 작을 때 좀 더 큰 용량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노트북은 NVMe 타입의 SSD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런 고성능의 SSD를 장착해서 쓸 수가 있죠. 이 제품은 방열판이 장착되어 있어서 노트북에 장착이 안 된다고 경고가 써 있긴 한데, 방열판을 장착해도 들어가는 타입의 노트북은 물론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NVMe 타입의 SSD는 대부분 다 성능이 좀 빠릅니다. 성능이 빠르고 좋아서 이 노트북에도 만약 일반 SATA 타입이 장착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NVMe 타입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 노트북이 이걸 지원한다면 이걸 쓰면 되겠죠? 저는 이것 중에서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있는 노트북에 SSD보다 새로 장착하는 SSD가 용량이 더 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게 120GB라고 치고 512GB로 이렇게 옮기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게 512GB예요. 근데 만약에 128GB짜리를 구매해 놓고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 당연히 안 옮겨질 겁니다. 왜냐면 이게 용량이 더 작으니까. 용량이 더 큰 걸 준비를 하시면 돼요. 만약 여기 있는 게 128GB인데 512GB로 업그레이드 하면 용량이 아주 커지니까 좀 넉넉하게 쓸 수 있겠죠. 노트북에 있는 SSD를 여기 보이는 NVMe 타입의 SSD로 옮겨야 돼요. 데이터를 이렇게 옮기고 다시 이걸 이쪽에다 장착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여기다 연결시키려니까 여기는 M.2 슬롯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연결해 줄 장치가 있어야겠죠. 만약에 데스크탑도 없고 이 노트북만 딱 있는 상태로 옮기려면은 좀 골치 아파요. 저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리뷰안에서 보면은 UX960이라고, 이걸 처음에 저는 해외 직구로 해서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배송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한 달 훨씬 더 기다려야 도착하는데, 여기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뷰안 SSD UX960 검색하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나마 제일 저렴해요. 이 안에 구성품을 보면은 이렇게 이 안에 NVMe 타입 SSD를 장착하고 USB로 연결시키면은 여기서 USB를 인식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SSD에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딱 옮겨 놓고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하고 이걸 다시 이쪽에 장착해 주면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연결하는 방식도 간단해요. 여기 보면은 USB-C로 이렇게 단자되어 있는데 이걸 연결시키고, USB-C to C로 옮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연결시키고 여기 꽂으면 되고, 만약에 USB-C 단자밖에 없는 노트북이다 하면 이게 변환 젠도도 같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꽂으면, 이쪽인가요? 꽂으면 이렇게 꽂아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하고 남는 SSD는 이제 기존에 있던 SSD는 여기다 장착해 놓고 외장 저장장처럼 쓰면 됩니다. 그럼 한번 장착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볼트를 처음에 풀어야 돼요. 여기 보면 드라이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트를 일단 두 개를 풀어 주세요. 위에 있는 볼트를, 이 단자가 USB-C 단자가 있는 쪽을 풀면 됩니다. 반대쪽은 안 풀어도 돼요. 이쪽을 두 개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고요. 여기다가 NVMe 타입의 SSD를 장착하면 돼요. 근데 참고로 이거는 M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M키라고 되어 있는데 M키만 장착이 돼요. 여기다가 또 SATA 타입의 M.2 저장 장치를 장착하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NVMe 타입의 SSD 전용입니다. 여기다가 장착을 하세요. 장착하고 여기다 볼트 조이면 되는데, 이 뒤에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볼트를 한번 풀어야 돼요. 여기를 밑쪽에 보면은 볼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풀고,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위에 볼트를 바로 조이면 되도록 볼트가 돼 있으면 편할 텐데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이 기본으로 있는 거를 여기 위에 이렇게 살짝 껴줍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내려서 고정시켜요. 네, 고정시키고 볼트를 다시 아래쪽에서 고정시켜 줘야 돼요. 이걸 다시 볼트 고정시키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볼트 고정 안 하면 이렇게 붕 뜨겠죠. 그 상태로도 넣어도 상관없긴 해요. 이제 다시 끼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쑥 밀어주고 다시 볼트를 고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연결시키면은 이 노트북에서 이걸 인식을 해요. 이제 이 저장 장치를 USB로 돼 있죠. 이거를 노트북에 연결합니다. 연결해요. 그 다음에 디스크 관리에 들어가 보면은 디스크 관리를 열어볼게요. 저는 새 SSD를 장착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새 SSD를 장착해서 지금 할당되지 않은 공간으로 512GB 장착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복제를 해야 되는데, 삼성 SSD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공해요. 그리고 되게 쉽고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글로 다 되어 있고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둘 테니까 그거를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번 소개하는 거는 대부분의 SSD가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의 복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뭐 WD에 있는 SSD를 구매했을 때 그 WD SSD를 장착했을 때만 그 복제 기능이 동작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SSD는 복제할 때 못 쓰는데 자기의 SSD를 옮길 때는 이제 써도 되도록 그렇게 라이센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를 실행시켰는데 여기 있는 복제 기능 이걸 쓸 거예요. 근데 구매하신 SSD가 진짜 저가형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에 복제 기능을 제공하게 돼 있고 설명서에 써 있으니까 그걸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풀 버전이 있어서 지금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 2019로 실행시킨 거고요. 복제를 디스크 복제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지금 다른 기능들은 없고 딱 이것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설명드리면은 처음에 자동이 선택되어 있는데 복제 모드입니다. 자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권장사항이죠. 그 다음에 다음 누릅니다. 원본 디스크는 노트북에 있는 SSD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걸 어디로 옮기는지 A를 B로 옮긴다고 했을 때 그 A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개의 저장 장치 있는데 둘 중에 헷갈릴 수도 있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근데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USB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막 아까 새로 USB를 연결시킨 이 장치를 말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복제 대상이죠. 그 위에 있는 이거 한 개 덩그러니 있는 이거가 NVMe 타입으로 지금 되어 있죠. 기존에 있는 것도. 네, 만약 뭐 SATA 타입일 수도 있을 겁니다. SATA 타입을 NVMe로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USB가 아닌 다른 인터페이스, 네, 이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제의 원본을 말하는 거예요. 노트북에 있는 SSD 선택하고 다음. 그러면 이번에 대상 디스크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위에 거를 선택도 안 돼요. 하나밖에 선택 안 됩니다. 이 USB로 되어 있는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보니까 또 이게 리뷰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름도 뜨니까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걸 선택하시고 다음 눌러줍니다. 그러면 복제 대상, 그러니까 새로 USB로 장착한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모두 다 지워질 수 있다고 경고가 한번 떠요. 근데 저는 새 SSD를 장착했으니까 뭐 문제 없겠죠. 그냥 확인 누릅니다. 과거에는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가 그 진행을 하면은 디스크 복제 같은 경우 재부팅 하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재부팅을 안 해요. 신버전 같은 경우에는. 근데 SSD를 구매했을 때 기본 제공하는 그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의 복제 기능이 대부분 다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 2015 아니면 2014 이런 걸 제공해요. 그러니까 9버전, 옛날 버전 제공하는데 사용하는 거는 이걸 진행 눌렀을 때 그러니까 재부팅이 되면서 복제가 됩니다. 근데 저는 재부팅이 안 될 거예요. 이것만 참고하시고 진행 누릅니다. 그러면 복제가 이렇게 됩니다. 복제가 쭉 되죠. 그러면 기다려주면 복제가 끝나게 돼요. 복제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럼 디스크 복제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고요. 뭐 컴퓨터를 끄고 원본 드라이브 제거하고 그다음 뭐 다시 원래도 바꿔놓고 켜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끄고 컴퓨터 여기 보면 종료가 있죠. 종료를 눌러서 컴퓨터 일단 끕니다. 기존에 노트북에 있던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겼죠. 근데 이걸 만져보면 되게 뜨거울 거예요. NVMe 타입의 SSD가 워낙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열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만져보면 뜨거울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것 때문에 망가지진 않으니까. 이걸 다시 분해를 합니다.
이쪽으로 데이터가 다 잘 옮겨 왔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다시 분해를 하고, 여기 장착되어 있던 SSD를 빼줍니다. 조금 장착이 번거롭게 되어 있고 분해도 좀 번거롭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이걸 꺼내서 준비해 주고요. 이제 노트북을 분해해서 이걸로 갈아 껴주기만 돼요. 이쪽에 좀 옮겼으니까. 제가 노트북 하단에 볼트를 미리 풀어놨어요. 노트북마다 분해하는 방법이 좀씩 다르니까 노트북 리뷰나 뭐 여러가지 글들 보면서 분해해 둔 글을 보면서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여기는 볼트 풀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분해를 합니다. 커버를 빼고 보시면은 여기 M.2 SSD가 딱 장착되어 있죠. 이걸 볼트를 풀어요. 볼트 풀고 그 다음에 이걸 들어올려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빠집니다. 만약에 한 번에 안 빠지면 약간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살짝 흔들면 이렇게 탁 빠져요. 이제 이게 용량이 작은 SSD라고 가정했었죠. 이걸 빼놓고 이거는 다시 여기 아까 소개했던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외부 저장 장치처럼 쓸 수 있어요. 외장 하드처럼.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치우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옮겼으니까 이걸 다시 장착을 할게요. 이 홈 모양에 맞춰서 장착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스티커가 있는 부분 위로 가도록 장착하시면 됩니다. 장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볼트를 고정을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지금 되게 과정이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이걸 USB를 인식해서 얘를 여기다 꽂아서 인식시킨 다음에 기존에 있던 저장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다시 이걸 노트북을 열어서 이렇게 이걸 빼고 이걸 집어넣어 준 거죠. 뭐 간단히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커버를 닫아 줍니다. 커버를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켜보면 돼요. 부팅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장 장치도 디스크 관리에서 보면은 512GB로 제가 올렸죠. 그래서 512GB로 인식돼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이 SSD에 운영체제랑 뭐 제가 설치했던 프로그램들 뭐 설정했던 것들 즐겨찾기나 뭐 여러가지 것들 있죠. 그대로 똑같이 이쪽으로 옮겨와요. 그래서 딱 켜보면은 용량이 늘어난 거 빼고는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품 인용도 그대로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용량이 일단 늘어났으니까 좀 더 쾌적하게 쓸 수가 있겠죠. 기존 저장 장치는 이렇게 부팅이 된 걸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뭐 그냥 보관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거 문제 생겼을 때 ES를 위해서 또는 지금 이거 어차피 구매하셨으니까 여기다 장착을 시켜서 이걸 외부 저장 장치처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속도도 되게 빨라요. 얘가 그 NVMe 속도 최대 다는 안 나오지만은 뭐 읽기 속도가 1100메가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빠른 저장 장치를 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